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이번 주부터 무더기로 운행을 중단하면서 통근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29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식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이 한국행 여행기에서 미역국에 대여 화상을 입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매분이를 통해 미군에 입대한 외국인 가운데 500여 명이 넘는 입대 대기자가 일방적으로 강제 퇴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백화점 체인 시얼스가 매출 감소와 자금난을 이유로 파산 보고를 신청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계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이번 주부터 무더기로 운행을 중단하면서 통근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14일부터 이스트 코리도, 노스 저지 코스트, 버겐과 메인라인 등 5개 노선 18대 열차가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번 운행 중단 조치는 연방정부 명령에 따라 올해 안으로 모든 열차에 장착돼야 하는 비상 제동장치 설치 작업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전체 열차의 70%의 비상 제동장치가 장착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장착 작업을 마치기 위해 일부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열차 승객들은 운행 차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통근자가 열차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트랜짓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모든 열차 요금을 10% 임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29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식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제29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한인회 측은 오늘 손호균 전 경제인연합회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1일 한인회 임시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인준됐습니다. 선관위 구성은 현 집행부 3명과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9대 뉴저지 한인회장 후보 접수는 오는 11월 9일까지로 앞으로 4주간 접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한인사회에서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고 올바르게 한인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원하는 어떤 분이 나왔으면 어떤 분이 한인 사회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저지 한인회 29대 회장 선출 선거는 오는 11월 30일 치러집니다. 한인회 측은 한인동포사회가 적극 동참해서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새로운 한인회장을 뽑아주기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이 한국행 여객기에서 미역국에 대여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의 미흡한 대처로 상처를 더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12일 한국행 여객기에서 미역국에 대여 화상을 입은 32살의 한인 여성이 사고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항공사 측이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즉시 대처를 미흡하게 하고 응급조치를 비상식적으로 취함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She asked to be removed from that seat to a different seat because the seat was also wet as well, and they refused to do that. When they landed, she asked for ambulance service, and that was not provided as well. She also requested that the family members be there at the gate in South Korea, and that request was also declined. 피해 여성은 기내 음식 서비스를 받던 중 스튜어디스가 건넨 미역국이 하체 안쪽으로 쏟아지면서 하복부와 허벅지 등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32살의 젊은 여성으로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허벅지와 주요 민감한 부분까지 화상을 입어 피해가 더 큰 상황입니다. 여성은 사고를 당한 뒤 한국에서 입원 치료 후 미국으로 귀국해 현재 뉴저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비행기 운항 중 항공기 안에서 일어난 화상 사고에 대해 미흡한 대처와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한 이유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으로부터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내년 뉴저지주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센트 오른 $8 85센트로 확정됐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8 85센트로 올해 최저임금 $8 60센트보다 25센트 인상되는 것입니다. 뉴저지에서는 해마다 물가 인상률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며 머피 주지사가 공약한 시간당 $15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매분이를 통해 미군에 입대한 외국인 가운데 500여 명이 넘는 입대 대기자가 일방적으로 강제 퇴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방부의 매분이 입대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매분이 입대자 502명의 입대 결정을 취소 조치했습니다. 강제 제대 조치를 당한 일부 매분이 입대자들은 최근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매분이 프로그램은 통역과 의료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곧바로 시민권을 부여해 한국인 등 외국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제가 점점 불거지자 국방부는 지난달 일부 입대자에 대한 강제 전역을 취소하고 원대 복귀시키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가 세입자 보호 장치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시 정부는 렌트 규제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소유주가 개보수 또는 신축 신청을 할 경우 세입자 괴롭힘이 없다는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지역과 리조닝 계획구역을 중심으로 2만 6천여 가구를 포함한 1,000여 곳 건물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시행됩니다. 인증서는 시 주택보존개발국이 소유주의 불법 행위를 조사한 후 발급해줍니다. 만약 세입자 괴롭힘이 개보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반복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빌딩국은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건물주의 개보수 공사를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 5학년생들에게 성적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역 TV 보도에 의하면 버몬트의 윈저 초등학교는 최근 5학년생들에게 성적 경험을 묻는 설문지를 돌려 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Romantic relationship. By relationship, we mean more than friends, like having a partner for planned events, like a school dance, going to the movies, or having a sexual partner. My daughter is 10, so are all the other kids that took this, and a sexual partner at 10 years old would be called sexual abuse.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학부형인 비치는 이러한 내용의 설문조사는 자기 딸의 나이의 그룹에게는 적합치 못하다고 학교 측을 비난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나이에 성적 파트너가 있었다면 즉각 경찰에 알렸어야 할 일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문조사인 셈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한 기관의 대표는 설문조사의 질문들이 뉴햄프셔 대학의 연구팀으로 정보를 얻고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126년 역사와 명성을 자랑했던 미국 백화점 체인 시얼스가 매출 감소와 자금난을 이유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양준하 기자입니다. 시어스 홀딩스는 15일 뉴욕 파산법원에 연방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신청서에 명시된 시어스의 부채는 113억 달러에 이릅니다. 시어스는 2011년부터 7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 중이며 이날 1억 3,400만 달러의 채무가 만기를 맞았습니다.
백화점 체인 시어스와 대형마트 체인 K마트를 거느린 시어스는 한때 미국 최대 유통업체로서 지위를 누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어스 로벅은 여러모로 아마존의 초기 버전이었다며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성장하는 국가의 가장 외딴 지역에까지 손을 뻗었고 시카고의 300만 평방피트의 창고에서 상품을 분류해 배송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어스는 1990년대 들어 대형 할인점 월마트와 홈디포의 손님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 거래 업체들의 시장을 내줬고 점포 폐쇄,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에도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실종 사건을 자체 수사하라고 15일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 관리를 인용 살만 국왕이 검찰의 이스탄불에서 이루어지는 터키와 사우디의 공동조사에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카슈크지 사건을 신속하게 자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체 수사의 대상과 용의점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살만 국왕은 이 사건과 관련해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이튿날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재로선 터키 정부가 자국에서 일어난 이번 실종 사건에 대한 내밀한 정보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만큼 통화 시점상 살만 국왕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모종의 정보를 교환한 뒤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 정상의 통화와 관련 사우디 국영통신은 살만 국왕이 카슈크지의 실종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가 제안한 합동 실무그룹 구성을 터키 정부가 기꺼이 수용한 점에 대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하고 형제와 같은 우호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13일 터키 당국과 이 사건을 공동으로 조사하기 위한 인력을 이스탄불로 보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비판적이던 카슈크지는 2일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한 전후로 실종됐습니다. 사우디는 그가 총영사관을 나간 뒤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사우디에서 온 암살팀에게 총영사관 안에서 암살됐다는 의혹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 폼페이오를 사우디로 급파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도록 조치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조직위원회가 개최하는 2018년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및 문화 페스티벌이 13일 오전 8시 뉴욕 리버데일에 있는 피터 제이 샤프 운동센터에서 화려하게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13년째 이 대회를 운영해온 박연환 대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태권도 챔피언십은 한국 전통의 무도인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공연, 놀이 등이 어우러진 문화축제의 한마당으로 진행돼 의의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환 전 대한태권도협회장, 김일출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제이윅 미국 태권도연맹 사무총장, 유진 매튜 뉴욕시 의원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본 행사에는 미 동부 일대 태권도장에서 450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참가해 태권도 겨루기, 월드클래스 품새, 전통 품새, 팀 데모 등 경기를 치르며 기와 예를 겨루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대형 비빔밥을 만들어 300여 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또 청소년 전통문화예술 공연으로 춘향전과 태권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109 경찰서가 12일 트위터를 통해 퀸즈 지역 절도범을 수배 중입니다. 109 경찰서의 트위터 게시물에 따르면 용의자는 퀸즈 125 스트리트의 한 가정집 앞에 있던 박스를 들고 도주했습니다. 한편 109 경찰서는 최근 퀸즈 지역에서 일어난 연쇄 절도 행각에 대한 경고도 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메이 비즈니스 2곳과 리그 오브 모바일 등 3곳의 업체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범인은 잠겨진 문을 따고 침입한 세 업체 중 2곳에서
총 3,000달러에 달하는 물품과 현금을 훔쳤습니다. 용의자는 20대의 히스패닉 남성으로 범행 당시 밝은색 하의와 후드티를 착용했으며 염소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스태튼 아일랜드 거리에서 52살의 남성을 폭행한 37살의 파르흐 아프자를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아프잘은 지난 일요일 아침 7시 30분경 보로파크 46번가와 13에비뉴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땅에 쓰러진 노인을 질질 끌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이 핥히고 지나간 플로리다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현재 셀폰 작동이 안 되고 있어 서로 간 연락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17명의 사망자 외에도 수색 작업을 통해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당국은 생사 확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속한 통신망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셀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난당국은 17,000명의 유틸리티 작업 인원과 2,000명의 통신 회복 작업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건물에서 최근 곰팡이가 발견돼 학군 측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펠팍 학군은 최근 잇따른 폭풍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 펠팍 고등학교 컨퍼런스룸 천장 일부분과 얼리차일드 후드 초등학교 일부 석고벽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체리힐에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 전단지가 발견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체리힐 타운의 올드 오차드 지역 부근에서 KKK 로고가 찍히고 반유대인 등 구구 메시지가 적힌 전단지 3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지역 경찰이 전단지 배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리얼 아이디로 바꿔야 하는 시한이 1년간 유예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9.11 테러 이후 전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신청자가 명확하게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리얼 아이디 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을 오는 2019년 10월 10일로 미뤘습니다. 에디슨시와 에디슨 상공회의소가 제19회 올해의 시민상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지난 5년간 중부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해온 SYK 한미 커뮤니티 센터가 올해의 단체에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서류 미비자를 체포하거나 추방 건수가 급증해 이민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도 추방 명령을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들을 이민자법의 신중식 변호사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체류 이민자 중에서 추방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 추방 대상자는 범죄 관련 추방자입니다. 추방 대상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 물론 이제 영주권자는 사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적이 외국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추방법 적용 관련해서는 이 영주권자나 뭐 합법 체류, 뭐 유학생, 뭐 주재원 이 합법 체류자나 아니면 불법 체류자나 법률 적용에 하는 대상은 같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 범죄에 이제 간단한 범죄, 경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중범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1년 이상 이 감옥에 갈 만한 이 범죄이면은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사람은 6개월 범죄 감옥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네. 이 범죄 법률에 의하면 이 범죄는 몇 년 이상 뭐 범죄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쉽게 나누는 방법은 1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벌 했다 그러면은 그런
죄송합니다. 1년 이상 조금만 1년 이상 그 징역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우선 강제로 이제 추방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영주권자도 해당되고 불법 체류자도 해당되고 또 주재원, 학생 또는 다른 그 취업 비자, H 등등의 일반 합법 취업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당이 됩니다. 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2번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3번째부터는 추방이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3번째 정도 되면은 아주 이 알코홀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별로 필요 없는 사람하고 실수한 거가 아니고 그 정도는 이미 알코홀릭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째부터는 추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의 범죄를 1년 이상 징역을 받을 만한 그런 범죄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것이 계속되면은 그리고 이제 경범죄 중에서도 1년 이상 징역형이 아닌 경범죄 중에서도 도덕 관련,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범죄인 경우에는 또 이 추방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이 스포츠 상품 뭐 여기 막 찍고 팔고 이 셔츠요. 뒤에 막 그러죠. 모자 그런 거 많이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만드는 사람도 또는 그걸 받아다가 파는 사람도 많이 걸렸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남을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것은 많이 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경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추방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표도 이게 자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그 펑크가 나가지고 바운스가 돼서 돈이 못 주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지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서 이거 얼마 그래서 지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없는 걸 알면 그건 사기예요. 그런 경우에도 추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엄중한 부분이 이제 이 domestic violence라고 그래가지고 가정 폭력. 가정 폭력은 아주 정확하게 이 추방 대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마약 관련이면은 추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성매매인 경우에도 이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제 많은 또 사례 중에 하나 이제 우리 마사지 팔러 이런 데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갔을 때 무슨 일이든지 꼭 이민 전문 변호사하고 형법을 같이 접목시켜서 내가 이런 형을 받으면 이거 길티를 하면 아니면 검사하고 이 합의를 봐서 이걸로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 자, 이 벌을 받으면 내가 추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꼭 알아보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경우에 꼭 한 단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꼭 싸워서라도 그 처벌 그대로 받지 말고 한 단계라도 낮춰서 받아서 나중에 그 형을 끝나고 난 다음에 추방되지 않게 그렇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추방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해요? 추방 재판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무슨 뭐 걸려서 그렇게 이제 이 벌을 받게 되면은 감옥에 또는 이제 그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민국에서 딱 찾아서 딱 앞에 와서 기다립니다. 잡아가서 이민국으로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페이퍼워크를 하고서 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민국 그 감옥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추방 재판을 시작을 하는데 물론 이제 잘 해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나와서 집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꼭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저지른 법률이 과연 추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법적으로 따져보는.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단속반들은 뭐가 조금이라도 형사 뭐가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막 잡아갑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변호사하고 판사가 알아서 해라고 무조건 잡아가니까 무조건 잡혔다고 해서 다 추방 대상은 아닙니다. 거기서 꼭 살아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재판을 통해서 벌칙을 받은 이 범죄는 이러이러해서 추방의 대상이 된다.
또 아니면 이건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트집을 잡아서 이런 것은 추방 대상이 안 된다라고 빼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재판을 그러니까. 받을 경우에 승소 가능성은 물론 뭐 승소 가능성은 항상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트집을 잘 잡는 거죠. 그 네네. 판례를 통해서. 네. 예, 승소 가능성은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잡혀갔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 세상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네.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예, 제일 지금 우리 동포들 중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어떤 범죄가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범죄 관련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잡으러 다녀요. 예, 잡으러 다닌다니까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또 이 이민국은 꼭 잡으러 올 때 새벽에 6시쯤 와요. 잠에서 막 깨기 전에쯤에서. 그래야 집에 많이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때쯤 와서 잡아가는데 그때에 우리 지금 범죄 관련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서 안 살고 건너편 집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형님 집에 가서 한다든가 그런 분도 계세요. 그 주소지가 알려져 있어서 거길 잡으러 오니까.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뭐 불법적인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코치는 할 수 없지만 사례 보면 그 주소지로 잡으러 오니까 어떤 분들은 옆집에 가서 산다든가 친척집에 사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하나는 꼭 무슨 관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잡혀가서 추방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뭐 항상 방어할 수 있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형사법과 이민법을 잘 아는 사람하고 상의를 꼭 해봐라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커스인이었습니다. 신중식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